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 홀우주론 프롱 63번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틴어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틴어고 프랑스어로 나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 존재한다. M 이제는 이다. 있다니까 이제 존재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프랑스어로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되겠습니다. 이 글귀에 대해서 철학 명제죠. 그래서 한번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만 설명드리자면 좀 부족하다 이거. 이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본 동영상의 이제 주제가 되겠죠. 먼저 단테의 신곡, 르네 데카르트, 이마누엘 칸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테의 신곡, 이탈리아의 작가이고 1320년 완성한 서사시라고 합니다. 단테는 이제 작가네요. 호메로스, 세르반테스, 엑섹스피어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서양 문학사 최고의 위치를 차지한 사람이다. 단테의 신곡, 이탈리아 문학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자 인류 문학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작품이다. 원제목은 단테 알리기에리의 코메디, 희극이라고 합니다. 원래 제목은. 그런데 신곡이라는 번역명은 일본의 작가 모리 오가이가 새로 만들어낸 단어네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은 일본인 작가가 이제 새롭게 만든 단어. 신성한 노래. 단테의 신성한 노래. 이게 더 나은 것 같네요. 단테의 신성한 노래가. 예술, 문학, 역사, 전설, 종교, 철학, 정치학, 천문학, 자연과학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다 담고 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네.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각 33곡인데 서곡을 더해서 총 100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테의 신곡. 제가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저세상을 다루고 있으니까. 저세상. 본 동영상에서도 저세상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단테의 신곡을 소개를 했고요. 르네 데카르트, 근대 철학의 포문을 연 프랑스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과학자라고 합니다. 근대 철학의 포문을 연, 즉 모래시계의 잘록한 허리 부분을 위치하는 사람이다. 모래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허리 부분 아닙니까? 야, 르네 데카르트 엄청나게 중요한, 철학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신중심 철학을 인간 이성 중심 철학으로 한 사람이라는 거죠. 철학자. 직교좌표계. 좌표계 있지 않습니까? 수학 시간에 직교좌표계를 만든 사람이니 데카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교좌표계를 데카르트 좌표계라고도 부르죠. 방정식의 미지수 x를 처음 도입한 사람이 데카르트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거 좌표계인데 3차원 좌표계. 데카르트가 이런 좌표계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네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뭐냐면 철학의 출발점이 되는 제1원리. 다시 철학의 출발. 자, 철학이 뭡니까? 철학을 생각하는 거죠. 고민하자. 고민을 해가지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끌어내자. 고민을 해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 생각. 그 생각은 네가 생각하는 게 진짜 생각하는 거 맞냐부터 따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철학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우리의 존재를 의심할 수는 없다. 데카르트는 자신의 모든 생각과 인식이 외부 세계에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면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의심하였습니다. 즉 모든 것을 의심을 해보자. 아무리 의심을 해도 내가 지금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으며 아무리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냐. 아무리 의심해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생각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수가 없다. 맞다. 진짜로 생각하는 거 맞는 것 같다. 그 뜻이죠. 따라서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지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고 한다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증명했다가 아니에요.
이 글귀가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네, 그거 판단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다. 예, 맞는 얘기다. 그걸로 끝. 더 이상 더 나가면 안 돼요. 존재를 나는 존재한다. 네, 나는 존재를 증명하는 글이 아니다. 그냥 이게 맞냐 틀리냐, 맞냐 틀리냐만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그 철학자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마누엘 칸트, 독일의 철학자, 현대 철학에 뚜렷한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인식론, 순수 이성 비판. 네, 여기서 데카르트는 어떤 이성 중심 철학인데 이성을 비판했다는 거죠.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내가 아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뭐 주위 사람이 열심히 뭐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도 절대 모르는 분야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성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뭘 알아야지 이성적 판단을 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이성적 판단을 합니까? 그래서 인간 이성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가 뚜렷이 존재한다. 그래서 순수 이성을 비판한 거죠. 이분이 칸트라고 합니다. 현대 철학에 뚜렷한 영향을 끼쳤다. 자, 실천 이성 비판. 그래서 이성에 따라서 우리는 이성 중심으로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다시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행동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도덕을 기준으로 삼아서 행동해야 된다. 실천 이성 비판. 종교 철학. 판단력 비판. 제가 이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자, 희망은 나의 삶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자, 나의 삶이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이 좋은 치킨을 샀어. 치킨을 사가지고 치킨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우리 가족이 행복해집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거라는 희망이 단지 있을 뿐입니까? 자,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요까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진다 또는 우리 가족은 지금 행복하다 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칸트는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행복이 따라온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내가 돈을 벌면 우리 가족은 행복해진다가 아니고 행복해질 거라는 희망만이 존재한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말이 이제 이해는 가시겠죠. 행복해진다가 아니라는 거죠. 행복해진다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틀린 얘기다. 행복이 따라오리라는 희망을 가질 뿐이다. 그것이 이제 칸트가 이제 주장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개를 설명을 했는데 그 데카르트하고 칸트는 그 저세상 있지 않습니까?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했대요.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단테의 신곡이 사후세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림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다고 하죠. 그럼 어미양자홀 우주론은 단테의 신곡 사후세계 얘기도 했고 이성도 얘기를 했고 도덕론, 윤리론 아주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사셔야 된다고 칸트 얘기도 어미양자홀 우주론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이상한 것 같다. 자, 명제란 그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명제가 무엇인지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증명이 아니고 단지 이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그것만 판단하십시오. 자, 나는 생각한다. 자,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나는 생각한다. 맞는 얘기예요. 나는 생각하고 있죠. 맞다. 참인지 거짓인지만 판단하십시오. 나는 생각한다. 참. 고로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참인 것 같다. 참인 것 같다. 참인 것 같다. 자,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나잖아. 나는 이미 전제 조건으로 나라는 단어가 성립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이미 나는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존재한다고 이렇게 해버리니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모든 철학자들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인지 거짓인지만 판단하시라고. 이게 뭐 진리 아닙니다. 자, 여기서 나는 뭡니까? 나는 그래서 명제이고 그 다음에 대우란 뭐냐면 이 두 개를 바꿔요. 순서를 바꿔서 부정을 해요. 즉 먼저 대우, 나는 존재한다. 부정.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아까 제가 여기 참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명제가 참이면 대우 역시 반드시 참이다. 네, 그렇게 수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죠.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존재한다를 여기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로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 이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나라는 단어는 이미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기본 가정이 깔린 겁니다. 존재하고 있는 나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저도 생각을 좀 열심히 좀 해봤는데, 그래서 여기 나는 생각한다. 여기서는 뭐야? 살아있는 나. 살아있는 나는 생각함죠. 여러분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나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가 뭡니까? 죽어있는 나죠. 죽어있는 나. 정확히 말하면 시체 아닙니까? 시체예요. 그거 나잖아요, 나. 네. 시체가 아직 안 썩었으면. 네. 나잖아요. 근데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네. 죽어있는 나죠, 뭐. 네. 교통사고 났습니다. 교통사고 난 사람, 그 사람. 해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사망한 사람. 이제 그 순간 존재 안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뭐 말이 좀 이상하지만 뭐 그럴듯하다. 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죽어있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로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네. 시체가 생각을 합니까?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이 말도 맞는 얘기인 것 같다. 네, 맞는 얘기가. 그런데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왜? 나하고 나는 맞잖아요. 네, 나하고 나는 맞다. 네, 맞죠? 그럼 생각이랑 존재랑 이게 대칭되는 거 아닙니까? 대칭 이렇게. 그럼 생각이 존재를 뜻하는 건가? 그래서 사람들이 혼동을 한다는 거죠. 생각하고 존재하고, 여기서 또 다시 나라는 단어는 이미 존재를 기반 가정으로, 전제 조건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나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이미 존재하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또 생각하고 존재하고, 이게 말이 좀 이상하다. 제가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나의 생각이 존재한다. 자, 나는 생각한다. 어떻습니까? 뭐 그런 것 같죠. 나는 생각한다. 나의 생각이 존재한다. 이 말이나 같은 얘기 아닙니까? 나는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맞잖아요. 나의 생각이 존재한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기서 이제 존재는 이 문장에서 제가 이 문장에서 존재에 포커스 두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존재는 존재예요, 이게. 존재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가 존재하는 거죠. 나의 생각과 나가 대칭되는 거죠, 이렇게.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존재는 존재죠. 나의 생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대칭 구조가, 이렇게 쓰면 대칭 구조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자, 역시 마찬가지 대우를 쓰겠습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로 나의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로 나의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죽어있는 나. 나는 죽었다. 고로 나의 생각도 없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양자역학의 정보보존 법칙. 드디어 제가 저세상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세상 얘기를 하기 이전에 역시 또 물리학 전공하신 분들께서 보신다면 또 뭐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아가지고 먼저 양자역학의 정보보존 법칙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물리학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철학적 관점에서 철학은 누구라도
사고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철학적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법칙이란 뭐냐? 네, 보존법칙, 저는 기계공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보존법칙에 대해서는 질량보존법칙, 에너지보존법칙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정보보존, 이거 기계공학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는 거지. 어쨌든 질량보존법칙, 질량은 형태만 바뀔 뿐 그 총량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보존법칙, 에너지는 형태만 바뀔 뿐 그 총량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를 여러분들은 중학교 과학 시간에 이미 다 배우셨습니다. 여기서 양자역학의 정보보존법칙, 정보는 형태만 바뀔 뿐 그 총량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양자역학에서 이제 그렇다고 이제 글쎄 주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된다고 하죠. 이게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정보라고 했잖아요. 정보. 나의 인생 80년, 나의 인생 80년, 평균 80년 살죠. 나의 인생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 정보.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나의 80년 살았어요. 그래서 그 80년 살 때 내가 초등학교 때 무엇을 했는지, 중학교 때 사회에 나와서 무엇을 했는지 머릿속에 남잖아요.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거 정보죠. 정보. 예, 정보 맞죠. 근데 그 무슨 정보입니까? 인생 정보죠. 인생 정보가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내 속에, 머릿속에 나의 인생 정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 정보는 내가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인생 정보는 내가 죽고 난 후 형태만 바뀔 뿐 나의 인생 정보 80년은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자,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후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육체는 물질이잖아요. 사후 내가 죽고 난 뒤에 육체인 물질은 조각조각 나서 무질서하게 흩어진다. 맞죠?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 말은 맞는 얘기예요. 우리 경험을 통해서 법칙, 이것도 또 법칙이죠. 이거에. 예. 자, 그럼 인생 정보 존재합니까? 존재하잖아요. 분명 내 머릿속 기억에 나는데 그 인생 정보는 형태만 바뀔 뿐 그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 정보 80년. 자, 그럼 형태가 어떻게 바뀌냐는 거죠. 어떻게? 다시 육체는 조각조각 나서 질량 보존 법칙, 육체 나의 질량은 조각조각 나서 무질서하게 흩어져요. 그 인생 정보는 어떻게 바뀌냐는 거죠. 질문이. 인생 정보 역시 조각조각 나서 무질서하게 흩어집니까? 아니면 사라집니까? 자,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결코 존재했던 것이 갑자기 존재하지 않게 되는, 짠 하고 사라질 수는 없어요. 이게 그 물리 법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물리 보존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나의 인생 정보 80년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게 조각조각 날까요? 내가 죽고 나면은 나의 인생 정보 80년 조각조각 나서 뿔뿔이 흩어질까요? 자, 자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석, 빨간색 N극과 파란색 S극은 반드시 함께 붙어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은 반드시 함께 붙어 있어요. 그럼 좀 맞잖아요. 지금 여기 육체인 물질과 나의 인생 정보는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 거 맞죠? 여러분 뗄 수 있습니까? 못 떼죠. 죽으면 떼지죠. 근데 죽기 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 육체인 물질과 나의 인생 정보를 뗄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함께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석과 유사한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인 물질은 조각조각 나서 무질서하게 흩어지죠. 빨간색 N극, 어미양자홀루준에서 맨날 보여드렸던 그림, 빨간색 N극은 어떻습니까?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도망가려고 이렇게. 자, 근데 파란색 S극은 어떻습니까? 모여들려고 하잖아요. 이게. 자, 근데 이게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이게 파란색 때문에, 파란색이 여기 도망가려는 놈을 파란색이 이렇게 잡아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파란색 때문에 지금 빨간색이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강력하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육체는 원래 뿔뿔이 흩어지려고 하는데 나의 인생 정보, 사실 인생 정보는 아닙니다만 이해하기 쉽게 나의 인생 정보들이 도망가려는 요 놈 있잖아요. 도망가려는 놈을 다시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강력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 정보는 파란색입니다.
그럼 비유가 잘못됐냐? 아니, 자석은 물리학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석은. 이게 비유가 잘못될 수가 없는 거죠. 자석이 그 물리학, 우주의 기본 원리, 근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자석. 자, 그래서 다시 육체의 물질은 N극 맞아요. 아, 자석의 N극인 것 같다. 그럼 인생정보 역시 N극입니까? 이게 조각조각 나서 무질서하게 흩어진다? N극입니까? 인생정보도? 육체와 물질과 정보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반대잖아요. 물질과 정보는 전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빨간색이면 정보는 파란색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전혀 반대니까. 또 맞잖아요. 자석. 빨간색과 파란색은 반드시 함께 붙어있다. 네. 육체인 물질과 인생은 정보는 반드시 함께 붙어있죠.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끊어져 가지고 빨간색은 조각조각, 빨간색의 특징 흩어진다. 파란색의 특징 모여든다. 모여드는 거죠. 이게. 그래서 모여든다. 네,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형태만 바뀔 뿐 그 총량은 변하지 않죠. 형태가 어떻게 확 모여들었다는 거죠. 확 모여드는 그게 뭡니까? 네, 내가 죽기 직전 죽음에 임박했을 때 나의 인생 80년이 주마등처럼 한순간에 지나간다. 어떻게 한순간에 지나갑니까? 네, 확 뭉쳐버리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사후세상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양자역학의 정보보존법칙에 의해서 사후 나의 인생 정보 80년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즉, 본 동영상을 또 비난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미양자홀 우주로 앞에서 제가 설명했죠. 나는 생각한다가 아니고 나의 생각이 존재한다. 나의 생각이 존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고 나는 사후세상 얘기를 하겠다고 했죠. 그럼 사후세상 그러면 이 세상이요. 이 세상 저 세상이죠.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 자, 또 역시 뭐 이게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맞냐 틀리냐 참이냐 거짓이냐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나의 생각이 존재한다. 맞죠? 여러분 생각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재하고 있죠. 맞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아니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 자, 맞습니까?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상 하니까 저 세상 저 세상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말 그대로를 보세요. 나는 우리 세상에, 이 세상 우리 세상, 나는 우리 세상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지금.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명제, 역, 이, 대우. 역은 앞뒤를 바꾸는 거예요. 요것과 요것을 바꿉니다. 그래서 역.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 맞는 얘기죠. 고로 나의 생각은 존재한다. 고로 나의 생각은 존재한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를 해요. 고로 나의 생각은 존재한다. 네,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뭡니까? 역시 또 철학에서 아주 큰 토론 논쟁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자유의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 네, 그 자유의지죠.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맞는 얘기라는 거죠. 이게 이라는 말은 여기 반대 반대죠. 반대. 나의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의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로 요거 반대.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네. 자, 나의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고요. 고로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죽었는데요? 죽었으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제. 틀린 얘기, 맞는 얘기 아닙니까? 죽었다는 얘기죠, 이게. 자, 그 대우.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고로 나의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로 나의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뭡니까? 사후에 내가 죽었다고요. 죽었으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고로 나의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죽었다는 얘기죠. 즉 지금 보시면
명제역, 이 대우가 모두 맞는 것 같습니다. 틀린 곳을 그렇게 찾지는 못하겠다. 여기서 다시 나하고 나 맞죠? 대칭관계 나 존재. 여기서 존재의 포커스를 두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생각의 포커스. 생각은 어디서 하냐고요? 이 세상에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생각과 이 세상. 즉 데카르트가 했던 생각과 존재, 이게 대응관계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은 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라는 거죠. 철학의 그 주된 논지. 왜 자유의지가 도대체 뭐냐? 왜 인간은 하여튼 생명체는 자유의지를 갖느냐? 이 세상에 존재하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니까. 자,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가 뭡니까? 나는 저 세상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럼 저 세상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럼 나는 저 세상에 존재한다.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죽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또 증명 얘기는 여기서 아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증명 얘기는 좀 뒤, 여기서 이제 뭐 증명까지는 아닌데 여기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 하여튼 말이 맞냐 틀리냐. 자, 만약에 저 세상에 존재한다면 나는 저 세상에 존재한다. 고로 나의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로 나의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 세상에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세상에서는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 꿈을 생각하시면 되죠. 꿈. 저는 그거를 구속의지라고 이전 동영상에서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꿈을 생각하시면 돼요. 꿈속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꿈속에서 생각을 하면은 저는 깨던데요. 예. 꿈속에서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내 마음대로 행동 못 하던데. 예. 비몽사몽. 예. 거의 깨기 직전에는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 어떤데? 이거 꿈인 것 같은데? 예, 깨기 직전. 근데 한창 꿈을 꾸는 중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꿈 속에서는 구속의지라는 겁니다. 그럼 꿈은 우리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세상입니까? 꿈이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꿈은 어떤 세상입니까? 꿈은. 네, 역시 또 나의 머리가 만들어낸 환상. 과연 나의 머리가 만들어낸 환상일까요? 자, 부록 51번에서 꿈은 시뮬레이션 우주에서 나의 생명 잉태 과정이다. 네, 태아라는 거죠. 꿈이란 뭐냐? 꿈은 태아 영혼. 저는 태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영혼이에요. 꿈은 영혼의 생명 활동인데 태아 수준이라는 거죠. 태아 수준. 예. 보다 자세한 것은 부록 51장을 참조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저 세상은 구속의지가 작동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명제로 철학적 사고 방식으로 설명을 제가 했네요. 철학적 관점으로. 자, 꿈의 그 구속의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야, 참. 그래서 다시 이제 이쪽을 보면은 나는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생각은 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라는 거죠. 저 세상에서는 생각을 못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의지라는 거죠.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가 말이 안 된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정보 보존의 법칙. 보존의 법칙. 존재를 해요. 반드시. 나라고 얘기하는 순간 내가 살았든 내가 죽었든 나라고 얘기하는 순간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왜? 형태만 바뀔 뿐. 나라고 썼으면 나는 반드시 존재한다. 나는 반드시 보존된다. 나의 질량이 보존되든지 나의 정보가 보존이 되든지 나의 에너지가 보존이 되든지 형태만 바뀔 뿐이라는 겁니다. 존재예요.
존재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존재에 포커스를 두면, 존재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요. 생각과 이 세상, 저 세상에서는 생각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 자, 그럼 생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드디어 제가 증명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죠. 요거를 증명을 해야 또 그 다음 순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즉 단순히 뭐라 그래야 되나? 뭐 나쁘게 말하면 말장난? 어찌 보면은 이거는 말장난일 수 있어요, 이게. 좋게 말하면 논리 전개, 나쁘게 말하면 말장난이죠. 그게 아니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을. 자, 생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을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네, 증명하는 방법은 존재의 증명은 우주론이에요. 우주론. 모든 특히 우주론에서도 모든 것의 이론. 자, 모든 것의 이론 아직 탄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이론은 모든 것을 증명을 합니다. 어미양자월 우주론에서는 이제 이렇게 증명을 한다. 어미양자월 우주론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실 증명은 이거 증명은 죽고 나면 됩니다. 자연적으로. 근데 아직 죽고 나지 사후 증명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증명이라기보다는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는 생각한다. 이거 증명하려면 이제 미치는 거예요, 이게. 물리학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 물리학도 모든 것을 이룬 이 근원의 근원. 피라미드 꼭대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피라미드 꼭대기가 점점 펼쳐져서 우리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고요. 우리 세상, 이 세상이 존재한다. 이 세상은 우리 우주죠. 우리 우주가 해야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고, 거기서 생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또 증명을 해야 되고, 이것이 증명하고 나면은 이제 비로소 나가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겠죠. 한번 자 여기서 이제 증명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죽고 나면은 증명됩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증명이 아니고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해 보겠다. 어떻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 누가 생각을 유발합니까? 나의 뇌가, 현 과학에서는, 생명학에서는 계속 뇌에서 생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문제가, 과연 뇌에서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자, 프롤ог 52번 인생정보 진화론에서 제가 이렇게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생각의 메커니즘, 저렇게 말하면 육체, 우리 우주, 빨간색 우리 우주, 파란색 사후세계, 시뮬레이션 우주가 되겠죠. 그래서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고요. 이 육체와 영혼은 양자얽힘으로 얽혀져 있다. 자, 이것을 제가 이제 프롤og 52번에서 세부적으로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제가 설명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도대체 뭐냐, 메커니즘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뇌가 이게 아니고 나의 양자 얽힘들이 요것이 육체의 뇌가 되겠죠. 뇌. 사실 뇌에서 뿐만 아니라 심장 속에도 있습니다. 팔, 다리, 발가락, 손가락에도 있어요, 이게. 근데 뇌 속에 가장 많은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나의 뇌와 요것이 이제 영혼이라는 거죠. 정확히는 인생 정보가 얽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 얽힘으로 이렇게 얽혀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양자 얽힘. 요것이 전기력선을 이렇게 펼치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양자 얽힘들이, 이것이 이제 수조개 있겠죠. 내 몸 하나에, 내 몸 속에 수조개의 나의 양자 얽힘들이, 이것이 나의 이것이 뇌 속에 가장 많이 있다는 거죠. 언제? 지금. 생각은 지금 하는 거니까. 어디서? 뇌 속에서. 요것이 뇌 속에서. 그럼 이것은 나의 뇌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의 반공간에서, 즉 이건 공간이고요. 이거는 반공간이에요. 이거는 전자, 저는 생명전자,
반전자, 생명 반전자 공간에 위치하고 있고요. 반공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얼마냐? 네, 거리는 원자 두께만큼의 거리 사이에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의 원자 두께 옆에 반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4차원이에요. 우리는 4차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 지금 4차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3차원 우리 공간밖에 이해 못 해요. 그래서 저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죠. 저세상은 원자 두께 옆에 4차원 공간. 3차원 공간이 아니에요. 4차원 공간. 무엇을 생명 전자가 요것이 바로 생각이라는 거죠. 지금 생각, 즉 전기력선을 펼친다. 생각을 펼친다는 거죠. 생각을 펼쳐가지고 여기 기억 그 생명 반전자, 생명 반전자 인생 정보들을 요거 인생 정보라는 거죠. 어떻게 생명 전자가 전기력선을 펼쳐서 이렇게 생명 반전자에 펼쳐서 그게 생각이라는 거죠. 그게 생각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생각이 끊긴 거죠. 생각이 끊겼다. 네. 순간 멍 하고 때리는 거죠. 멍 때리고 있으면 생각이 끊긴 겁니다. 막 펼치면 생각을 막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거 왜 합니까? 왜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걸 왜 합니까? 네. 자연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자석이죠, 자석의 빨간색과 자석의 파란색은 반드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석이잖아요, 지금 이게 자석. 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끊어지는 거죠, 이렇게 툭 끊어지는 거죠. 이건 뿔뿔이 흩어지고, 요거는 인생정보는 순식간에 내가 태어났을 때 인생정보, 내가 학교 다닐 때 인생정보, 사회생활할 때 인생정보, 할아버지 때 인생정보들이 순식간에 모여드는 거죠. 왜? 파란색은 모여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모여드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바로 내가 죽을 때 나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한순간 싹 스쳐가는 겁니다. 결국 내가 죽으면 얘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진다가 아니라 뿔뿔이 흩어지는 거고, 얘가 모여 들어가지고 새로운 생명 활동을 펼친다는 겁니다. 그 아까 대표적인 게 꿈. 자, 그래서 육하원칙에 의해 가지고 생각이란 무엇인지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란 뭡니까? 생각은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펼치고 안 펼치고가 뭡니까? 지금 펼치고 지금 안 펼치고 하는 거죠. 생각은 지금이에요. 지금. 자, 지금 어떻게 통신이잖아요. 통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통신하죠. 그거 뭡니까? 컴퓨터로 하면 메모리고. 자, 이거는 그 뭡니까? 과거잖아요. 이미 저장된 나의 인생 정보 80년. 저는 한 50년 되겠네요. 49년. 나의 인생 정보 저장을 해 놓은 거죠. 과거죠. 어디에? 컴퓨터로 따지면 디스크에. 자, 그럼 이건 디스크. 이거는 메모리, 통신. 그럼 이거는 뭡니까? 네, CPU가 되겠죠. CPU. 미래입니다. 미래.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미래를 사는 거죠. 왜? 그 미래가 바로 시간이 지나면 현재가 되니까. 실행해. execute 파일, 실행 파일. 어디서 실행합니까? CPU에서 실행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뇌라는 거죠. 뇌. 대표적으로 뇌라는 거죠. 이게. 뇌. 우리 속에 뇌가 여기 전자기력을 펼쳐가지고 저 반대 공간에 있는 인생 정보에 연결을 펼치는 거. 요것이 생각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나의 나의 뇌는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나의 뇌. 자, 그래서 생각이 존재한다는 설명, 증명은 안 되는 거죠. 설명을 제가 육하원칙과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삶의 이유와 목적, 왜냐하면 제가 또 저세상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세상, 철학에서 저세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철학에서 저세상은 언급을 하지가 않죠. 네. 르네 데카르트 저세상에 대해서 거의 언급 안 했습니다. 칸트
역시 저 세상에 대해서 거의 언급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단테를 소개를 한 이유가 종교에서 저 세상, 종교에서만 저 세상을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미 여기서 저 세상이 존재한다. 네, 저 세상이 존재한다. 그러면 저 세상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해봐라. 네, 증명 못한다. 죽고 나면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앞 동영상 타운 방정식이랑 포함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가 저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숫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세부적인 설명은 지난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게 세부적인 계산이죠. 계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 세상이 존재한다고 종교에서 저 세상이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 저 세상이 존재한다면, 자, 빅뱅, 우리 우주가 존재합니까? 우리 우주 존재하죠. 그럼 언제 탄생했습니까? 네, 138억 년 전에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 우리 우주가 탄생을 한 겁니다. 138억 년 전! 자, 저 세상이 있대요. 저 세상이 있다? 그래, 그럼 저 세상 언제 탄생했냐? 저 세상 언제 탄생을 했습니까? 저 세상이 존재를 하면 저 세상이 언제가 탄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언제 탄생했냐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글쎄 모르겠네요. 6,000년 전에 탄생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겁억 년 전에 탄생했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저는 그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라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를 계산을 하면 100억 년 전, 정확히는 100.5억 년 전, 빅뱅 후 100.5억 년 전, 즉 37억 년 전, 지금으로부터 37억 년 전에 저 세상이 짠 하고 탄생됐다라는 거죠. 그 숫자, 그 계산 숫자가 바로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가 바로 그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가 뭡니까? 물리학자에게 물어보면 진공의 밀도다. 진공의 에너지 밀도다. 그럼 진공의 에너지 밀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암흑 에너지 얘기가 나와요. 또 그 암흑 에너지가 뭡니까? 그러면 아무도 모르죠. 암흑 에너지가 뭡니까? 그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가 바로 저 세상에 존재한다는, 저 세상의 탄생 시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왜? 또 여기서 이제 설명은 이제 그만하도록 하고 지난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세상 얘기가 나오니까 왜 생각을 합니까? 생각을 왜 합니까? 네.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나의 인생 정보를 잘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인생 정보 80년을 잘 저장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인생 정보를 막 저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삶의 목적과 이유, 삶의 목적 뭐 하기 위해서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에서 많은 얘기를 하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뭡니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좀 아닌 것 같은데.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저절되는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가 자신의 의미를 찾고 창조하기 위해서, 행동과 의미를 개인이 직접 부여하기 위해서, 신에 대한 숭배, 영적 성장, 영생, 다른 사람에게 도움 및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참, 이게 삶의 목적일까? 자, 저는 요거라는 거죠. 영적 성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내 몸속에는 파란색에 영혼이 있다. 보통 영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종교에서, 아니면 종교, 아니면 또 다른 쪽에서 영혼이 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영혼이 아니고 태아 영혼, 태영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태영이 있는 겁니다. 내 몸속에는 자석의 파란색으로 태영이 나의 몸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육체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죽고 나면 그 태영이 성장을 한다는 거죠. 지금 영적 성장이라고보다도 영적 진화론이죠. 진화론. 영적 진화를 하기 위해서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방법, 목표 설정, 챗GPT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목표를 설정하시고 자기 개발을 하시고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시고 관계 구축 열심히 하시고 긍정적 태도로 타인에 대한 서비스도 열심히 하시고, 삶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챗GPT 아주 훌륭한, 아주 옳은 말입니다. 저의 우주론에서도 이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다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답변할 사람, 답변하기 궁색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참 궁색하다는 거죠. 그래, 너는 그렇게 살라고. 너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너가 희생하고 살으라고. 근데 나는 희생하기 싫다고. 내가 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되냐. 너는 희생하라고. 너는 희생해. 근데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되느냐. 자리를 양보를 하죠. 버스에서. 너는 자리 양보하라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내가 왜 자리를 양보해야 되냐는 거죠. 네, 이런 거 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자, 목표를 설정하고 이거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네, 요거 아까 제가 다시 설명드렸죠. 내 몸속에는 태영이 있고 파란색 그 태아 영혼이 이야기거리가 필요해요. 이게 그죠? 자, 성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 태아 영혼은 뭡니까? 그게 정보잖아요, 정보. 그래, 제가 여기서 정보 아닙니까? 인생 정보가 부쩍부쩍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 영혼의 정보는 근데 태영의 정보가 바로 나의 인생 정보 80년이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 정보 80년에는 나의 스토리, 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야기가 뭡니까? 이야기거리가 정보 아닙니까? 정보. 그 정보가 뭘로 펼쳐집니까? 시뮬레이션으로 펼쳐지는 거죠.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꿈 아닙니까? 꿈이 뭡니까? 예. 나의 뇌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는 겁니까? 아니면 태영의 이야기거리, 시작이죠. 이야기의 출발, 스토리의 제공입니까? 시리즈가 있으면 시리즈 1편, 그럼 2편은 그 시리즈 1편들이 막 뭉쳐가지고 2편이 성장하는 거죠. 3편이 더 성장을 하고. 그래서 삶이 존재하는 이유, 결론적으로 생명 반전자, 파란색들이 시뮬레이션 기본 재료라는 겁니다. 기본 재료.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 스토리, 나의 인생 이야기 스토리. 그래서 삶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유, 나의 인생 정보 80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인생을 왜 사셔야 됩니까? 열심히. 왜 이렇게 살아야죠? 왜 이렇게 살아야죠? 아주 좋게.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죠? 칸트가 도덕적으로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덕적으로 행동하라고. 왜 도덕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죠? 너는 도덕적으로 행동하라고. 너는 그 좌석 양보하라고. 나는 좌석 양보 않겠다고. 내가 왜 버스 좌석을 양보를 해야 되죠? 네. 나의 인생 정보를 더 살찌우기 위해서, 나의 인생 정보를 더 이런 식으로 살찌우기 위해서,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그 옛날에 그 성현들 말씀, 훌륭한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저 세상에서 생명 반전자 파란색 시뮬레이션 기본 재료가 되니까, 그 기본 재료, 내가 살았던 버스를 내가 양보했던 그 순간이 씨앗, 이야기의 출발이 돼서 더더욱 더 많이 이야기가 확장 펼쳐진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다 거짓이죠. 자, 근데 소설 거짓입니까? 거짓 아니. 소설 다 거짓이잖아요. 영화 다 거짓이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네. 재미없는 영화도 있고 재미있는 영화도 있고. 자, 재미없는 영화를 계속 보여줘.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이죠. 재미없어 죽겠는데 그 영화를 계속 보여줘. 그러면은 그게 지옥 아닙니까? 지옥. 자, 눈물 팡팡 흘리고 막 웃다가 울다가 환호성을 질렀다가 하는 영화를 막 보여줘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천국이란 뭐냐, 지옥이란 뭐냐,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시뮬레이션 이야기 스토리.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은 천국에 해당하는,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 스토리가 점점점 부쩍부쩍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맨날 내가 사기치고. 히틀러가 어떻게 했습니까? 히틀러 전쟁이잖아요. 전쟁광. 네, 자기 그 스토리에서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은 뭡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거죠. 이게. 왜 꿈에서 내가 싸웠어. 내가 꿈에 그 타인을 때립니까? 아니면은 그 타인도 나잖아요. 내가 나를 때리는 거예요. 네. 꿈에 나오는 그
남이자 타인. 그 누굽니까? 나잖아요, 나.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데. 내가 나를 막 때려 펴는 겁니다. 자, 꿈에 내가 사랑을 펼쳤어. 꿈에서 다른 사람이잖아. 다른 사람의 사랑을 막 펼치잖아요. 그 사람 누굽니까? 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은. 자, 6에서 0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은 6에서 0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나의 인생 80년 인생 정보, 네, 제가 이걸 태영이라고 불렀죠. 이 세상에서 내 몸속에 있는 자석과도 같은, 자석의 파란색과도 같은 태영을 잘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잘 키워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 튼튼한 아기가 짠하고 응애하고, 그 태아라고 부르죠, 이게. 영아, 영혼 아기, 영혼 아기가 짠하고, 내가 죽을 때, 사망했을 때 영혼 아기가 짠하고 튼튼하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자, 물질 빨간색이죠. N극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 우주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재산 있잖아요. 물질, 재산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아야 돼요. 그와 동시에 튼튼한 태영을 키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셔도 되고요. 아니면 종교로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파란색이죠, 파란색. S극입니다. 뭐 널리 퍼뜨려야 하는 거죠. 물질은 널리 열심히 일을 해서 모아야 되고요. 종교는 열심히 일을 해서 널리 퍼뜨려야 합니다. 이게 정보, 이게 물질의 특징, 정보는 널리 퍼뜨려야죠. 물질은 모아야, 싹싹 긁어 모아야 되는 거죠. 맞죠? 물질, 정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교가 계속 제가 강조를 합니다. 종교가 사적으로 재산을 모으면 그 종교는 죽은 종교예요. 종교는 어떻게 해요? 널리 퍼뜨려야죠. 사랑을 널리 퍼뜨리고. 근데 종교가 물질을 모을 수도 있죠. 네. 종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 있잖아요. 사적으로. 막 종교 헌금이 들어왔어. 근데 그 헌금에 그 교회 목사 저금 통장으로 들어가. 예. 저금 통장으로 들어가. 네. 그 종교 다니면 안 됩니다. 그 절이나 주지 스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그 교회 나오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거 부족하다, 이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 이것이 돼야 된다. 철학의 제1명제.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